TV 김재구입니다. 오늘 정진석 의원하고 이준석 씨하고 또 이렇게 그리고 홍준표 의원하고 셋이 이제 문제가 생겼고요. 또 장제원 의원이 한교안 의원한테 또 얘기를 해서 또 약간 그 설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사 좀 하려고 합니다. 정진석 의원이 막말 프레임을 다시 뒤집어 세울 작정이냐. 시사평론가로 더 유명해진 이준석 씨의 말이 위태롭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지만 당의 중진 의원들을 아저씨로 불러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당의 많은 분들이 영입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유구 수입산 소고기로 비유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어제 방송해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전 의원님,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준석 씨한테 얘기를 한 거고요. 정진석 그 청양 지역구 5선 의원이 얘기한 겁니다. 또 홍준표 의원한테 한마디 해요. 홍준표 전 대표님, 거센 말을 제발 좀 거두어 주십시오.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을 조폭 리더십이라고 하면 홍 대표님이 몸담았던 대한민국 검찰이 조폭 조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말씀하신 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적절한 말들이 우리 당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려가 됩니다. 자신들의 역동적이고 생기 발랄하다고 생각하는 말들이 자칫 경거망동으로 비춰지지 않는지 정말 유의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당대회가 당의 소중한 자산들을 상처내고 평가절하하는 그런 난장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대표님, 전 대표님, 국민들이, 당원들이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린 독설과 막말로 우리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전당대회는 당이 하나 되는 그런 용광로가 돼야 되는데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막말 정당 프레임으로 스스로 뒤집어 쓸 생각은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를 지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 이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그런 것이고요. 외부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국민의힘으로 합류하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당내 여건을 마련해야 할 책임은 오롯이 정진석과 홍준표 전 의원님, 전 대표님, 이런 사람들이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의원은 수긍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동안 막말 같은 거 한 거 좀 이제 앞으로는 조금 말을 골라서 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홍준표 의원 SNS 들어갔더니 말씀이 없으시더라고. 그런데 이준석 씨는 바로 그냥 조금 전에 정진석 오선 의원이 얘기한 걸 딱 읽었나 봐요. SNS로. 바로 이준석은 치고 나오네. 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치고 나오냐면요. 아니, 당내 소속된 입장에서 외부 인사가 당에 들어와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것이 옳다고 입장을 밝히고 그것을 소고기 원산지 표기 정책에 비유를 했다고 해서 막말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지적 아닙니까? 정진석 의원님, 이렇게 이준석 씨가 이렇게 발언해. 제가 어제 이준석 최고의원이라고 좀 이렇게 쉽게 세우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구독자님께서 댓글에 김재구 선생님, 이준석 최고의원 이런 말 좀 쓰지 마십시오. 그냥 이준석 씨라고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씨라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대선 지지율이 다소 높다고 해서 지금 이준석 씨가 말하는 거예요. 당이 그의 눈치를 살펴서 정치적 표현까지 자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젊은 이준석 씨가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이거? 화합의 장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 이준석 씨한테는 무조건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거기에 반박만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준석 자기는 당대표가 되면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 스트라이크 존을 좁게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당 내에서는 대선 주자에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조언을 했다고 막말 프레임을 가동시키는 것은 이중 잣대 아닙니까? 정진석 의원님 이렇게 말해요. 이준석 씨가. 이거는 너무 경거망동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당대표 출마하는 사람이 두루두루 안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한테 조금 뭐 진중권 교수가 좀 배워라 이런 얘기다가 막 데려가더니 오늘은 정진석 의원이 조심스럽게 말 틀린 말도 아니야. 정진석 의원이 시사평론가로 더 유명한 이준석 씨의 말이 위태롭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아니 영입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수입산 소고기를 비유해서 나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우리 당으로 어떻게 입당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한테 유구라고 수입 소고기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건 이준석 씨가 말을 잘못한 거지. 많은 말을 두고 해필이면 그런 말을 하느냐고. 소에다가 비유를 하느냐고. 윤석열 총장을. 그거는 맞아. 그 정진석 의원이 하는 말이 맞아요. 그리고 이준석 씨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까 정진석 의원이 아저씨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전부 다 꼰대로 몰아붙이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나누시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하는 말. 아저씨들 이야기라는 표현을 줄이면 아재 토크입니다. 아재 토크. 이게 왜 정치적으로 쓰면 안 되는 용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준석 씨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하고 홍준표 같은 분들한테 아저씨라는 표현을 했어요. 어제. 그런데 그것을 정진석 의원이 아니 아저씨란 말은 이게 사실상 뭐 중진 의원들한테 아저씨란 말 이것은 너무 좀 불러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같은 국민의힘의 원외 지구당 의원장이고 이준석 씨가 또 중진 의원들한테 아저씨들 하는 건 안 되지 않느냐. 이준석 씨는 아저씨 안 될 거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아주 말의 마술사야. 언어의 마술사. 아저씨들 이야기라는 표현을 줄이면 아재 토크입니다. 이게 왜 정치적으로 쓰면 안 되는 용어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이준석 씨 본인의 생각이고 본인의 말이야. 대부분 아저씨들 그러면 기분 나쁘지. 다 전부 다 꼰대로 비유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준석 씨 나이보다 더 많은 외국 사람들은 정치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 그럼 여기서 내가 이거 아저씨라는 말은 내가 뭐 좀 경솔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을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고, 그러면 이준석이도 화합을 할 줄 알고 기브앤테이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무 자기가 다 잘난 거야. 그럼 대통령 나가.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두 분이 설전이 벌어졌어요. 아마도 또 이제 오후에 또 어떤 설전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럼 내가 또 여러분께 시사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가 하면 이제 어제 제가 황교안 전 대표가 미국에 가서 백신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백신을 조 바이든 아주 최측근 실세가 어떻게 해서든 백신을 황교안 전 대표가 얘기하니까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하여튼 한국에 어떻게든 1000만 분 회를 그 정도 백신을 한국으로 보내는 것을 노력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화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거를 장제원 의원이 그것을 들었나 봐. 저희 방송 김재구 TV 방송을 보셨는지 아니면 황교안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을 보셨는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장제원 의원이 여러분께 지금 정진석 의원, 이준석 씨 두 사람의 설전, 또 지금 장제원 의원과 황교안 대표 설전, 이것을 제가 시사를 해드리는데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장제원 의원이 황교안 대표님 페이스 글도 봤고요. 또 유튜브 방송도 봤습니다. 잘 읽었고 잘 봤어요. 편가르기 의도가 아니었다니
무척 다행입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장제원 의원이 이 말을 제가 지금 저 황교안 의원이 장제원 의원의 이 글을 보고 바로 황교안 대표가 장제원 의원한테 약간 사과를 하는 듯한 그런 글을 올렸네요. 나는 그래서 황교안 전 대표가 어쨌든 뭐 자유한국당을 말아먹었지만 지금 새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분명히 보인다. 무능했던 모습이었었는데 그것을 다시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그 황교안 대표가 먼저 하신 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의원이 먼저 말을 했네요. 장제원 의원에게 제 진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장제원 의원이? 아니 황교안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가르기 의도가 아니었더니 무척 다행이고요. 그러나 본인의 의도와 달리 황교안님의 모든 발언이나 행동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제원 의원이 황교안 전 대표한테 하는 말이에요. 특히 절제와 신중함이 극도로 요구되는 외교라는 무대에서 생명이라는 절대적 민감성을 가진 백신 문제를 다룰 때는 더더욱 정치적 오해 소지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지역 백신 지원 부탁 발언이 해명하신 것처럼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에서 한 절규이거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압박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정치적 외교적 경솔함을 비춰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장제원 의원이.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님의 해명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귀국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썼는데 이 말을 왜 썼는지 황교안 대표에게 장제원 의원이 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을 황교안 의원이 정부에서 자꾸 백신에 대해 가지고 이리 밀고 저리 밀고 계속 미루니까 국민들이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제 페북에 글을 쓰셔가지고 제가 바로 쓰자마자 10분인가 있다가 제가 여러분 방송해드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 바이든 아주 측근의 실세한테 만나서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황교안 총리로 있을 때 좀 교감 서로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만나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을 노력하겠다. 1000만 회분을 한국에 보내는 것을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제 화답을 받고 황교안 대표는 그것을 페북에 올려서 김재우가 방송해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에게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전 대표가 장제원 의원에게 제 진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진심이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황당하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거듭 왈부하는 것은 지금도 백신 부족으로 고통받고 계신 국민들께는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황교안 저의 진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장제원 의원한테 지금 조금 전에 장제원 의원이 한 말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방문으로 미국이 우리나라의 백신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력한 부분이 있겠지만 동맹의 가치가 발현된 것 같아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당은 외교 백신을 함께 하자는 그런 야당의 제안을 거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 외교를 몇 명 의원들이 가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국회의원에 가가지고 뭐 해도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한마디로 잘라버리니까 황교안 전 대표는 이것이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라고 압박을 하고자 몇 가지 예를 든 것이다. 그게 뭐냐? 만약에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협상을 그르치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압박이었습니다. 그렇게 황교안 대표가 이 정부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미국을 갔다는 얘기인데, 오로지 청와대, 정부, 여당을 독려하기 위한 수사였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장제원 의원님, 제가 실수했다면 미안합니다. 그리고 저 황교안이는 국민 편가르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장제원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 일로 마음 상하신 분이 계시다면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말이에요. 장제원 의원이 조금 전에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이죠.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에서 한 절규임을 우리 장제원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에 제가 이렇게 했다는 점에서 기분이 나쁘신 분들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황교안은 마지막까지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곧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장제원 의원님, 제가 경솔했다면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장제원 의원한테 이렇게 답을 줍니다. 조금 전에 그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이제 황교안 대표가 어제 백신에 대한 얘기 제가 방송해드렸기 때문에 그 생략하고요. 대충 제가 팩트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장제원 의원이 반발을 하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답을 주어서 아마 장제원 의원이 저 황교안 대표에게 쓴 글이 아마 1시간 전일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여기 화답을 했으니까 이제 두 사람이 좋아요. 이렇게 장제원 의원이나 황교안 대표처럼 이렇게 서로가 이견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풀으면 돼요. 서로가. 자, 장제원 의원이 이건 좀 넘어나가는 거 아니십니까? 황교안, 제가 경솔했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풀으면 돼. 이게 바로 국민의힘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정진석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 의원은 그 수긍하는 것 같아요. 뭐 그 뒤에 반론하지 안 했으니까. 근데 이준석 씨는 바로 거기다 그냥 바로 반론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냥 어떻게 하죠? 이것을 그냥 뭐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젊은 정치인이지만 이준석 씨가 그런 것은 국민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 국민의힘 당원들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이준석 씨 말하는 거 그런 말에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저 선배 의원이 근데 5선인데 정진석 의원이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지금 뭐 시사평론으로 잘 유명한 우리 이준석 씨 이런 거 좀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 중진 의원이 이준석 씨한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 저 정진석 씨는 홍준표 의원한테는 세게 했어요. 세게. 근데 말씀 안 하시잖아. 홍준표 의원은 내가 그동안 좀 막말 좀 한 건 맞아. 이렇게 하고 말을 안 차나요. 근데 이준석 씨는 바로 이렇게 그냥 모든 것을 자기화시키는 그것은 독선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께 시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제가 뭐 약간 버벅거리는 거 많이 있죠. 버벅거리는 거 좀 애기로 봐주십시오.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바로 다음 시간 음악 시간이거든요. 그 음악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